그런 선풍 과정을 AI가 다 해주는 건가요? 네, 요 과정까지는 AI가 다 대신 해주고 있고 발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도 한 5천에서 한 1억 5천, 2억 정도 올라가는 편이기도 해요. 매수는 3억 4천8백이 하고 매도는 4억 9천 5백이니까 얘는 한 1억 5천 정도의 수익이 되었네요. 특정 지역이 얼마큼 괜찮은지 그리고 얼마큼 올라갈 것인지 퍼센트도 나오고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가장 좋은 매물들을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풀대표라고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AI가 또 열풍이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만의 알고리즘을 만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끝나거든요. 그 외적인 시간에 공유 오피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수입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어떻게 돌린다는 건가요? 아파트 투자는 떨어지지 않을 지역에서 가장 좋은 매물을 찾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매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매물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자동으로 매일매일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그냥 전환만 하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자동화로 되어 있죠. 지금 뭐 챙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번 달에 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 계약서를 미리 챙겨놓고 있거든요. 서류가 많은데 이거 다 계약서인가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산 것들은 집에 이제 매매 계약서가 있고요. 또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사무실에도 있거든요. 개인은 이번 달에 매도 예정이라서 미리 서류들을 챙겨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도 같은 경우는 제가 살 때마다 체크를 해놔가지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또 사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혹시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칠까봐 미리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도하기 전에 6개월 전에는 임차인분들한테 연락을 해드려야지 그분도 이사하기 편하고 저도 매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운동도 하시나요? 네, 운동은 그래도 매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바디 프로필을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1년마다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거예요? 네, 바디 프로필 찍으면은 딱 2개월 동안에는 건강해지거든요. 식단을 조절하다 보니까 딱 1년에 2달만 건강해지자라는 마인드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43살이고요. 82년생입니다. 아이는 이제 남자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고 아들이랑 굉장히 사이좋게 오붓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출근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보통 이제 차 타고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사무실에는 가서 이제 일을 하긴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매물이 있다. 그러면 바로 차 끌고 그 지역으로 가버리거든요. 부동산 투자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이제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한 5년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직장은 왜 그만두신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재미는 있었었는데 외국인들을 맨날 만나다 보니까 좋았는데 새로운 거를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면서 사람들도 제가 만든 어떤 알고리즘을 많이 좋아해주고 그리고 계속 맞다라는 게 검증이 되다 보니까 두려움보다 확신이 조금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기업이시면은 월급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받으셨나요? 퇴사할 때 기준으로 한 7천에서 8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만두시기에는 좀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나요? 딱히 두려움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사하기 전에 한 5년, 6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가면서 검증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면 퇴사하고 아파트 투자만 하신 건가요? 아파트 투자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도 조금 더 박차를 기울였죠.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회사 다니면서 하다가 퇴사를 가장 크게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알고리즘을 세밀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이때 무조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카톡이 왔네요. 괜찮은 매물이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전화는 통상적으로 제가 사무실 출근하기 전에 운전 시간에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시간을 줄이려고요. 전화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희. 네, 안녕하세요. 방금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나온 매물의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곳에 전화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착하게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실제 그 가격이 되면은 그 아파트를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운전 중이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사무실 가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제 사무실이고요. 또 겸용으로 공유 오피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엄청 좋은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쓴 책이 있네요.
아, 책도 쓰신 네. 거예요? 네, 책은 2020년도에 이제 썼었고, 또 올해 공저로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공유 오피스는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만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다 차신 건가요? 예, 다 차 있고요. 저희 공유 오피스의 가장 큰 장점이 뷰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이렇게 울산의 한강이라고 와. 불리는 이제 태화강이 바로 보이다 보니까 일하러 나오고 싶은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진짜 한강 느낌 나는데. 네, 저한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수익 구조를 계속 다양화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 임차인이 정보를 입력을 해보면은 DB가 저장이 되고 입금을 해주면은 저장이 되고 임대차 계약서로 PDF로 만들어지면서 그 상대방한테 이메일로 전달이 되는 것까지 자동화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손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유 오피스를 한 1년 반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계약서를 계속 쓰고 팔고 하는 게 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 자동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유 오피스 자체에서 매출이 나오는 걸 보면은 통상적으로 한 1200 정도 나오는데 이번 달은 1186만원 찍혀 있네요. 보통 이제 출근을 하면은 그 아까 전에 나왔었던 알고리즘들이 차트로 지역별로 한번 보여줘줘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에 대한 PC, 또 저쪽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PC 해가지고 결과물들이 여기에 또 보여지거든요.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렇게 통상 미분양, 거래량, 입주 물량, 가격, 증감률, 전세가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기준 선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보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 번 더 이렇게 검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이 바로 여기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불려지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대장 아파트들에 대한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곳.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0세에서 64세 인구수가 한 8만 이상은 되는 지역들만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런 지역들 안에서 한 30% 가격이 떨어진 곳들은 더 이상 떨어지는데 주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즌에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대장 아파트는 꽤 좋은 아파트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AI가 추천해준 그 지역이 얼마큼 더 괜찮은지를 다시 한번 또 검증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해볼 때는 이제 가장 쉽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가격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얼마큼 더 싼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를 우리가 기축통화를 하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을 기축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축도시 대비해가지고 이 가격은 정말 괜찮은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강남구 대비해가지고 특정 어떤 지역들은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지금 0.09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남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지역은 9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뜻이죠. 특정 지역이 얼마큼 괜찮은지 그리고 얼마큼 올라갈 것인지 퍼센트도 나오고 과거에는 얼마큼 떨어졌는지 미분양 얼마인지 입주 물량 얼마인지를 다 비교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가장 좋은 매물들을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동화를 돌리신 거예요? 전국을 단위로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붙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번 반복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얘를 자동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이 의지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하려면은 개발자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개발 일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챗 GPT가 나오면서 GPT를 활용해가지고 코딩을 배우는데 굉장히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조만 어느 정도 익히고 코딩을 거기에 덮어 써가지고 결과물이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굉장히 쉽거든요. 검증만 해보면 얘가 옳다, 틀리다 이걸 알 수 있으니까요. 저희 사이트 안에서 이건 누구나 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전세가율이 통상적으로 몇 프로인지 그리고 매매에 대한 증감률, 입주 물량이 향후에 얼만큼 있는지 그 미분양은 이 물결이 기준이고 이게 실제 미분양이거든요. 기준보다 낮으면은 미분양은 괜찮은 거예요. 거래율은 기준보다 높으니까 여긴 괜찮네 하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이유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락하는 심리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순간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가격이 평균치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거나 미분양이 많아지거나 외적인 요인이 있거나 이 네 가지 요인 외에는 떨어지는 이유를 지역별로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찾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젠가 투자법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소들만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레벨이 좋은 애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애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지역들 해가지고 리스트별로 쭉 나오다 보니까 데이터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다 보면은 감정이 배제가 돼요.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접하다 보면은 날씨가 오늘처럼 맑은 날씨에 임장을 가면은 모든 아파트가 좋아 보이고 비가 오고 막 그러면 모든 아파트가 또 안 좋아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혹은 누군가가 이야기한 지역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제를 해가지고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물론 코인도 재미있고 또 주식도 재미있고 다른 투자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부동산만 입주 물량이라 해가지고 2년 6개월치에 입주할 공급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알려주는 유일한 재화는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했었을 때 부동산인데 주식 같은 느낌으로 내가 팔고 싶을 때 늘 수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데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매번 매도할 때마다 사실 다르기는 해요. 재작년에 하락이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니까 최근에 되는 수익은 1, 2천 정도 되는데, 보통은 그래도 한 5천에서 한 1억 5천, 2억 정도 올라가는 편이기도 해요. 이번 달에 또 매도하는 물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매수는 3억 4,800이 하고 매도는 4억 9,500이니까 얘는 한 1억 5천 정도의 수익이 되었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적게 벌면은 1, 2천 정도 벌 때도 있고, 그리고 많이 벌면은 3억, 4억까지 또 벌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편차가 좀 심하긴 하지만 저한테 투자는 꾸준함이거든요. 평균보다만 잘하고 또 하락에 대한 요소들만 배제하고 계속 투자를 진행하자라는 마인드로 투자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언제부터 돌리신 거예요? 사실 얼마 되진 않아요. 한 1년, 2년 전부터 만든 거긴 하지만 요즘에는 데이터가 많이 투명해지다 보니까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라는 욕구가 저도 차다 보니까 더 편하게, 더 쉽게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그냥 그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AI로 부동산 투자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손품과 발품이 되게 중요한데, 손품은 이제 AI가 대신 다 해주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분석부터 사는 과정까지 이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익혀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손품과 발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손품 같은 경우가 이 지역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가 괜찮은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발품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아파트가 상태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안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변수들이 기준치에 도달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AI가 대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지역들만 다 솔팅하고 나서 그 지역들 안에서도 괜찮은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 단 여기 안에서 수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아파트들만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럼 선풍 과정을 AI가 다 해주는 건가요? 네, 요 과정까지는 AI가 다 대신 해주고 있고, 지금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발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이 AI가 나온 지역들 중에 다행히 울산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를 추천을 해줬고 그게 괜찮은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 지역을 한번 발품까지 가는 이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만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울산광역시 동구가 나왔으니까 동구를 클릭을 해보면은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없고 미분양도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게 나오네요. 그래서 AI가 좋게 나왔나봐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은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밑에 파란 게 전세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동구는 어느 정도 괜찮겠구나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추천해준 매물을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10월 1일 날 추천을 해준 매물 같은 경우를 나와 있네요. 를 보면은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은 4억, 그리고 전세는 4억 3천, 7천만 원 갭의 투자가 가능한 거고 전세가율은 82%,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는 23% 떨어졌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저층이 아니라 18층이기 때문에 층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실제 매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추천해준 모든 매물들은 급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거래가 돼가지고 이 매물이 사라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증을
인증을 해보고 지금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으니까 임장 지도용으로 만들어 놓은 지도가 또 따로 있는데, 보통 임장을 갈 때는 지역 안에서 초등학교 학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별로 아파트 단지를 색깔을 미리 칠해 놓습니다. 어떤 초등학교를 더 선호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향후에 내가 매도를 할 때 수요를 더 크게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커피 모양으로 내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주택 단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 가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면은 훨씬 더 좋은 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임장 지도로 가지고 출력을 해놔야지 몇 동 몇 호에 괜찮은지,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나 인터넷으로 봤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거기에 적어 오는 거예요. 아까 발품 지도라는 게 대충 이런 식이에요. 어디에 어떤 상권이 있는지, 어떤 카페들이 있는지, 어떤 역이랑 가까운지, 초등학교랑 가까운지를 미리 지도로 그려놓고 가봐야지만 임장을 했었을 때 뭔가를 얻어와요. 대부분은 그냥 가가지고 좋은 아파트만 보고 오면은 이 동네에 대한 분위기를 전혀 몰라요.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험들을 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줄이는 게 투자에서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AI가 추천해준 지역들을 가보도록 해볼게요. 지금은 AI가 가리켰던 그 아파트에 한번 와봤는데요. 학원가가 주변에 진짜로 있는지, 살기에 꽤 만족도가 높은지, 그리고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실제로 걸어서 얼마큼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아파트 투자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첫 투자는 2008년도에 하긴 했었는데 본격적인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2014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아파트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토지랑 뭐 상가 한 번씩은 안 해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아파트로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저한테 적성이 맞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빅데이터나 이런 거 활용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인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파트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이 욕구가 계속 있는 거는 늘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이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하는데 그렇게는 어렵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학원가를 보니까 수학학원, 음악학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하는 거는 중학생 정도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파트에 살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 늘 수요가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임장 오면 또 중요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언덕이 젖어 있잖아요. 언덕이 젖어 있으면은 높은 동이 그게 왠지 더 좋은 동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맞습니다. 그 이유는 언덕이 높다 보면은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을 더 깊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난에 대한 해소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볼 때 주변에 상가에 대한 이제 간판도 좀 많이 중요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상권이 얼마큼 또 잘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소득 수준도 또 알 수도 있고요. 상권이 굉장히 많이 좋다라고 지도상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울산 동구 안에서는 가장 활발한 상권인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상권이 꽉 차 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상권인지도 한번 눈으로 보면은 이 지역을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AI로 부동산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그래도 큰 손해를 덜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수입이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그 나름의 이제 검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실패한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데이터로 다시 접목시켜가지고 실패를 줄여가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아파트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먼저 나가신다거나 내가 언제까지는 돈이 필요한데 예상대로 그게 되지 않았었을 때 대출을 또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견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겨나면은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아주 어려운 일들은 많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AI가 추천해준 매물을 직접 한번 와봤는데요. 일단 가격대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년 동안에 4억에서 6억까지 꽤 많은 상승이 있었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아주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나름 괜찮은 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필요하기는 해요. 입주 물량 뭐 등등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고 나서 데이터를 조금만 볼 줄 알면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은 투자까지 이어지는데 충분히 어렵지 않은 코스인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아파트들을 한 6개에서 7개 정도를 미리 관심 리스트를 만들어놔요. 쇼핑몰의 카트처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 투자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좋은 아파트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적게 들어가면은 정말 자본이 없이 또 투자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AI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 이제 계속 투자는 진행을 할 거고, 외적인 시간에 조금 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자동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져요. 저 또한도 처음에 진입을 할 때 그런 느낌을 똑같이 받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것만큼 안전한 투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누구나 한 번씩 경험을 해보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해보면은 열심히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도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나 풍족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